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1학기 중간고사에 열중이죠? 이번 중간고사 1학기 내신에 대한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나요? 그럼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준비된 전략을 확인하는 방송으로,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의 1학기 내신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방송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건축과 교통 전공 계열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는요, 4월 14일 날 경제 경영을, 4월 18일 날 화학 생명을, 4월 22일 언어 인문 전공 계열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 방송으로 건축 교통 전공 계열, 모집 단위로는 건축학, 실내건축, 건축공학, 건설공학, 도시계획, 부동산 등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에서는요, 1차적으로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5개의 대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23개 대학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입시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부터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요? 이거는 지금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요 업로드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에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전형 방법입니다. 국민대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서울과기대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세종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숭실대는 지역균형 학점 추천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모든 대학들이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신여대요? 성신여대는 건축 교통 분야의 모집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에서의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요, 가중치, 즉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인문계열 모집단위, 이렇게 두 가지 모집단위가 있는데요. 먼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대와 좀 다른 점은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거죠.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중에서는 기하와 과학 2개 이상이 필수라고 하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요, 자연 모집 단위와 다른 점이 바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가 반영된다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에서의 특정한 지정 과목은 없다는 점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세종대학교에서는 교과 반영 방법으로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선 대학들처럼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숭실대는 앞의 대학들과는 좀 다르게 교과를 반영하고 있죠. 학년별 가중치는 없지만 그래도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인 만큼 수학이 35%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하고 있고요. 영어와 과학 그리고 국어 1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국민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에서는요,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죠. 미적분과 기하 두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영어,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탐을 그렇게 해서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든 수학이든 국어든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도 없습니다.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세종대에서는 국어,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탐구에서는 과탐을 요구하고 있고요.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숭실대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2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학에서 본다면 숭실대가 가장 높은 그러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이 과연 2019에서 2021학년도까지 어떤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학부 자연 모집 단위로 해서 1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27명을,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에서 17명을,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에서 자연계열에서는 9명을,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서 인문계열에서는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는 건축공학과에서 8명을, 건축학과 5년제죠. 7명을, 건설환경공학과에서 9명을 모집하고 있고, 숭실대학교는 건축학부에서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을 통합해서 모집을 하고 있죠. 16명을, 건축학부 실내 건축 전공에서 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132명이고요. 이것은 2019학년도 155명, 2020학년도 157명, 2021학년도 156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줄어든 그러한 모집 인원입니다. 이러한 줄어든 모집 인원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은 수능 정시 전형으로 그렇게 2월 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건축 교통 쪽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인 어떤 성적에 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4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2등급, 2021학년도에 2.53등급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또한 서울과기대의 건축학부에서 건축공학 전공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36등급, 2020학년도에 2.48등급, 2021학년도에 2.59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인문 모집 단위에서도 2019학년도에 2.01등급, 2020학년도에 2.14등급, 2021학년도에 2.63등급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 2.17등급, 2020학년도 2.19등급에서 2021학년도 2.37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건축학부에서 실내건축 전공에서 2019학년도는 2.6등급, 2020학년도 2.6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3.3등급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외의 모집 단위에서는요, 대부분 성적이 업, 다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3개년 입시 결과에서의 특징들을 보시면요, 추합 부분에서는 2021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서울과기대의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요, 2021학년도에 29명 모집에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추합 인원이 무려 48명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29명 모집에 4.7대 1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40명 정도가 되죠. 그 중에서 거의 77명 절반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달성한 그러한 비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자들이 모두 달성하지는 않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비율들이 대부분 한 60%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는요 29명 모집에 4.7대 1에서 48명이 추합이었으면 약 77명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면 저 정도 성적에서는 누구든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던 그런 모집단이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었죠. 또한 서울과기대 건축공학전공에서도 18명 모집에 4.4대 1의 경쟁률이었고 19명이 추합입니다. 즉 37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18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7명 정도가 50%에 가까운 인원이 그 합격을 했고요. 또한 건축학 전공의 인문 모집단에서는요 4명 모집에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5명이 추합 인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즉 9명이 총 합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4명 중에서 약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인원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합격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한 세종대학교에서 보시면요, 세종대 건축공학과에서는요 23명 모집에 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즉 66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 23명 모집에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약 100여 명 정도 중에서 약 한 60%가 넘는 인원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또한 세종대학교의 건설환경공학과에서도 보시면은요 12명 모집에 22명이 추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2명 모집에 4.75대 1의 경쟁률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0명 가량이 50명이 좀 넘는 인원이죠. 그 중에서 34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그러한 특징들, 추합에서의 어떤 특징들, 특히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다면 대부분 이제 합격 가능한 그러한 모집 단위였다라는 것의 어떤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신과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략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 23개 대학이죠.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 모집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2023학년도에 건축 교통과 관련된 전공 계열에서의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대학별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2023학년도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입시 전략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교과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교과 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 100%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어떤 사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교과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인문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그러한 인문 모집 단위도 만약에 내가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서울과기대와 세종대, 숭실대학교는 석차 등급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까지 다 반영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과목들이 바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와 달리 국민대학교에서는 석차 등급만 반영이 돼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이 안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들이 3학년의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따라서 국민대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어떤 전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없겠죠. 그런 만큼 성취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즉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아도 성취도가 들어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되는 만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집중을 누그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에서 본다면 뭐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자연모집단위가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이 가장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5등급, 6등급 2.7등급 정도가 돼도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집 단위들이라는 거죠. 물론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뭐 세종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대학들마다 여러분들이 2.7등급 정도, 2.7등급에서 한 2.8등급 정도가 돼도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놓여져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적인 겁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한 3등급이에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대폭 올려서 한번 거기 세종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과기대 2.7등급, 2.6등급 대의 어떤 모집 단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거치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의 어떤 성적이 산출이 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4개 학기에서는요 대부분 석차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발표가 됐죠. 바로 석차 등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수 단위입니다. 이미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거의 한 80단위들을 이미 성적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은 석차 등급이 성적이 산출되는 그러한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그러한 과목들의 이수 단위는 불과 12단에서 한 15단위밖에는 안 돼요. 물론 이제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12단에서 15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12단위에서 15단위에서 내가 3등급이었던 것을 2등급, 한 등급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0.1 2등급 또는 0.15등급밖에는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0.5등급, 0.7등급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들은 2.88등급 또는 2.85등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모집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숭실대 건축학부지만 이건 2021학년도의 성적이죠. 2021학년도의 성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와 있는 이러한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대부분의 대학들의 그러한 모집 단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이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서, 즉 3등급을 벗어나고 있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번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전략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좀 더 낮은 모집 단위나 어떤 대학들의 어떤 지원 계획,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계획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3학년 1학기 때 높여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러한 모집 단위들을 지원하는 것은, 공략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과목들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세특이라든가 어떤 활동,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면,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는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겁니다. 예, 수능에서는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국수, 영탐 이게 두 개의 영역의 이제 합으로, 탐구 영역은 한 개죠. 여기에 보여주는 이제 서울과기대의 건축학 전공이라는 그 입문 분야, 여기에서는 이제 국수, 영탐 어떤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었어요. 그러나 서울과기대의 어떤 자연 모집 단위라든가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에서는 일단 탐구 영역에서 과학에 대한 어떤 탐구를 그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의 어떤 과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에서는 바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는 역시 그 국어랑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리고 탐구에서의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오던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의 입문에서는 뭐 7등급이지만 이제 국민대에서는 두 개 합 6등급을, 그 다음에 세종대에서도 두 개 합 7등급, 서울과기대 자연에서도 이제 두 개 합 7등급, 숭실대가 두 개 합 5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영역에 대한 합이니까 뭐 한 개는 2등급, 한 개는 이제 3등급 이런 이제 전략이 되겠죠. 물론 이제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이 자연 계열 준비를 하는 만큼 과학 탐구에서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과학 탐구에서 뭐 2등급 또는 3등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영역이고, 나머지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반드시 하나는 2등급 내지는 이제 3등급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런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원점수를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은 2019학년도 부터 2021학년도입니다. 2022학년도는 이제 다르죠. 성적에 대한 어떤 산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수시 지원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성적 군대를 봐서 이러한 성적에 대한 어떤 유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원점수에 대한 어떤 전략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국어 영역에서 먼저 보면요.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8점, 3등급이 70점으로 원점수 커트라인이 형성됐었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2019 학년도에 비해서 2020 학년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수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2021학년도에 다시 국어에서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점이었습니다. 2020 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에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죠. 만약에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국어에서의 뭐 2등급을 한번 내가 맞아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국어에서 이제 85점 이상 정도는 원점수를 목표를 해야 여러분들이 2등급을 성취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국어에서 3등급 정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75점 정도의 원점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3점짜리 한 8개 정도가 되겠죠. 3점짜리 8개. 그 다음에 만약에 85점이라고 하는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3점짜리 그 5개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학에서는 이제 가형, 아무래도 이제 건축, 교통 이쪽 분야들이 자연 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 수학에서 가형으로 이제 성적을 산출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19학년도에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8점, 3등급이 81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80점이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7점이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2등급과 3등급에서요 성적에 대한 이제 차이가 나타났었는데요. 2등급과 3등급에서 보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 2021학년도에 성적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2등급, 3등급 때의 학생들에게 어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학에서 내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2등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85점 이상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3등급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럼 85점, 80점, 즉 4점짜리 하나의 어떤 문제입니다. 4점짜리를 하나 더 틀리느냐 덜 틀리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원점수 준비를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1등급의 커트라인이 변동이 돼요. 내가 꾸준하게 뭐 85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85점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등급제니까 그런 부분은 없죠. 뭐 1등급이 90점, 2등급은 80점, 3등급이 70점 이상이면 항상적으로 내가 꾸준한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 어떤 등급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한 영역이 되게 될 겁니다. 2019학년도에 1등급이 5.3%였고요. 2등급이 14.34%, 3등급이 18.51%였습니다. 뭐 1등급은 기존의 어떤 1등급 보통 이제 우리가 추산할 때 4% 정도가 되죠. 9등급제에서 2등급은 이제 7%, 3등급은 12%인데요. 그런 면에서 1등급에는 좀 근사하게 갔는데 2등급과 3등급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는 수험생들이 성취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예요.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에는 이제 1등급까지 전반적으로 성취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학년도에는 더 늘어났죠. 1등급이 12.66%,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입니다. 결국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1, 2, 3등급 내에서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추세가 됐었다라고 하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영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영어에서 확실한 어떤 최저 등급을 가져 나가는 것.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에 대한 것과 최저 등급 그리고 내신 성적에서만 일정 정도 소신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저 등급만 달성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제 건축 교통은 전체적인 어떤 성적의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집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어떤 주요 대학 23개 대학에 대해서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전공 계열 기준으로 해서요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